공경해야 합니다. 편한 사이라고 해서 혹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공자가 안평중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주위 사람들과 아름답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요. 안평중은 어떻게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요, 공경이었습니다. 오래 사귄 친구나 오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는 허물이 없죠. 그래서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행동하는데요. 그 단계를 넘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면 마음을 다치게 되는데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반복해서 생기다 보면 결국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서로를 공경해야 합니다. 물건을 오래오래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바로 정성스럽게 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정성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 만나서 서로를 잘 알게 되면 편해지면 해야 할 말을 안 하거나 안 해야 할 말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약속을 못 지킨 경우에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내 사정 이해하겠지 싶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허물을 이야기했다가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잖아요. 가족이든 친구나 동료든 오래오래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싶다면요. 서로를 배려해야 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찐님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출석 체크 간단하게 먼저 하고 교수님 얼른 모실게요. 연님님께서 아무튼 오늘 무더위 심한 밤 아트송디님 교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주셨고요. 밍바라기님께서도 모두들 송아입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어요. 마리오델 모나코님께서도요. 경애하는 최고령 도자 송디라고 해주셨고요. 1712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공경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네요. 저는 제가 나태해질 때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와, 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갱상돈 머시마님께서도 송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여. 오늘도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제 장마가 조금씩 비가 조금씩 이제 소강 상태하다 보니까 이제는 습함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오보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송디님. 저는 창원에서 출첵해요. 어느덧 7월의 절반도 다 지나가네요. 저는 집에서 작업하고 일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스트레스도 받아요. 송디님이 토닥여주세요 하면서 신청곡도 신청해 주셨어요. 아이고 일하다 보고 또 작업하다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즐거운 일도 때로는 그 일이 일로 변했을 때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법인데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닐까요? 힘내세요, 오보쟁이님.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송디 강아지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하고 오셨어요. 주인님 반갑다고 인사해 주셨는데 아이디가 독특하시네요. 처사법정 온양온천님께서도 오동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장마 무더위에 무탈하신지요? 하고 안부 인사도 전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수님 빨리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원하고 계시니까요. 얼른 제가 모셔올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이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신청도 해주세요. 우리 사이 샵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3740님께서 반갑습니다. 첫 출첵이에요. 열심히 듣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너무 환영합니다. 8793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영천영서아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같이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댓글 많이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유, 잘 보냈죠. 네. 오늘은 화사하게 그랬어요? 네, 다홍빛, 주황빛 셔츠를 또 입고 오셨는데요. 예. 얼굴이 환하게 보이십니다. 항상 환하게 살아야죠. 네. 환하게 말고 환하게.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칙칙해질수록 네. 환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이제 밝게 많이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그래. 아니, 뭐 옷뿐이 아니라 마음을 밝게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을 밝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나보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집에. 근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어차피 세상에 살면서 걱정 중에 하지 마. 정말 필요한 걱정은 10%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걱정하고 살 이유가 없는데 네. 또 지금 안 되면 그냥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거죠. 뭐 닥치면. 네.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요새 장마철이니까요. 오늘은 반짝 햇볕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난히 장마가 긴 것 같아요. 교수님도 광주의 텃밭을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비 피해는 없으셨어요? 비 피해가 있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비 피해라기보다는 그냥 네. 뭐 그건 피해도 아니에요. 저는 뭐 텃밭이 크지도 않고 조그마니까. 근데다가 이제 뭐 토마토 몇 개 떨어지고 뭐 그 정도죠. 뭐. 네. 그렇구나.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몇 개 심은 게 아니라서. 그래요? 네, 예. 가요 대백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노래 이야기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은 네. 우리나라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이시면서 최고의 그 인생을 구가하고 계신 남진 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은 근데 남진 씨가 원래 트로트를 안 하시려고 했던 분 중에 하나시거든요. 장윤정 씨도 트로트를 원래 안 하셨던 네, 분이고 네. 다들 대부분이 이제 뭐 그렇지만 뭐 요즘엔 아이돌 했던 친구들도 많이 트로트로 전향을 하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남진 씨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신데 목포의 아주 유지의 아들이세요. 그 당시에 목포에 미국산 자가용이 한 대밖에 없었는데 그 집 거였다고 그랬을 정도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뭐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 집안에서 유복하게 태어나시다 보니까 네. 뭐 아쉬운 거 없이 사셨겠죠. 네. 그러다가 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서울에 뭐 몇몇 고등학교, 요즘에는
고등학교 서열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전부 다 추첨이니까. 네. 예, 근데 그때 저 때까지만 해도 그게 서열이 있었어요. 시험을 봤으니까. 네.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 남진 씨가 다닌 이 중학교, 서울에 다닌 중학교가 경복중학교인데 그 중학교가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네. 서울 시내에서 우리나라에서 3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였거든요. 네. 거기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공부도 잘하셨던 거예요. 오. 예. 그렇다가 이제 다시 고등학교는 목포로 내려가셔서 고등학교를 다니시고 그러다가 이분이 원래 끼가 좀 많으셔갖고 노래도 좋아하시고 연기가 또 원래 꿈이셨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영화과를 들어가셨죠. 그래서 영화과를 졸업을 하신 영화인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많이 찍으셨어요. 정말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 생각에 가수로 너무 유명한데 영화를 찍으니까 가수로 유명하니까 찍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영화를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예, 다른 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그 어느 밴드 마스터 분의 제의를 받게 된 거예요.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가수해보지 않겠냐고. 네. 이제 그러셔서 한번 해볼까? 이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어느 작곡가 분의 이제 사무실 예전에는 요즘에 기획사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무슨 기획사에서 이제 신입 저기들 뽑잖아요. 네. 연습생들. 옛날엔 그게 아니라 그 연습생 뽑는 거를 어디서 했냐면 작곡가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누구누구 작곡 사무실 거기에서 광고도 내고 신문에다가 광고도 내요. 그래서 뭐 신인 가수 모집 이렇게 해갖고 광고도 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습생을 뽑아서 연습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사실 학원 겸 기획사 겸 다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수강생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음반을 내시게 됐죠. 그런데 처음에 본인이 낸 앨범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팝을 좋아하시고 네. 팝송을 좋아하고 뭐 이러던 분이라서 그 난 트로트는 못해. 뭐 이제 자존심 상해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갖고 처음에 내셨을 때는 이제 좀 팝스러운 곡들을 내셨는데. 듣고 싶다. 네, 그래서 처음 내신 노래가 서울 프레이보이. 본인하고 가사는 딱 맞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곡을 내셨고 그래서 두 번째 곡을 또 내셨는데 방송이 좀 나오다가 금지곡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좀 퇴폐적이다. 그때는 퇴폐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 공연일위원회에서. 네. 그리고 그 제목이 이제 뭐 연애 영본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갖고 막 이제 술로 이제 노래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러고 지내고 있던 중에 어머님이 그 너 이 집 만든 거 중에서 그 노래 하나 좋은 거 있던데 차라리 그걸 한번 해보지 그래? 근데 이제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라는 노래예요. 네. 근데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김영광 선생님 지금도 많이 쓰세요. 네. 아직도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트로트에 가장 많은 히트를 내신 분이 김영광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준 곡인데 트로트니까 난 안 하겠다. 이 트로트를 내가 왜 해? 이러고서 이제 그냥 노래 하라니까 그냥 불러만 놓고서 밑에다 깔아놨던 곡인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좀 데뷔곡처럼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다가 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승승장구하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군대에 갔다가 월남 파병까지 해서 거기서 월남에서 또 한 2년 동안 파병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월남 파병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가 있는 거잖아요. 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한국에 와서 낸 앨범이 바로 님과 함께라는 네. 앨범이에요.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때 한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집에 들어와서 라디오만 틀면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거 뭐야?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사
집을 네. 짓고 뭐 한 100년 살고 싶고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하고 결부가 돼서 아마 그때 한참 새마을 운동이 막 아주 뭐 열성적으로 할 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고 있을 당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곡이 희망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희망을 줬던 노래들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요. 지금 뭐 저 남진 씨 노래가 좋은 노래가 너무 많지만 네. 남진 씨의 대표곡을 하나 뽑아달라 그러면 저는 이걸 뽑아. 아. 이게 남국인 선생님 곡인데 네. 그 뭐 고향 작사 남국인 작곡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 남국인 선생님 사모님하고 같이 하시는데 사모님을 만나시기 전이라 네. 작사를 본인이 하셨어요. 근데 아. 작사할 때의 이름은 고향으로 왜 고향이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고향 작사 남국인 작곡으로 돼 있는데 이 곡을 해서 아마 이것이 그분의 불후의 명곡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남진 씨의 대표곡으로 저는 이걸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듣고 요즘에 사실 좀 우울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울한 거 털어버리고 네. 이렇게 뭐 집 허물어지시고 이런 분들도 새로 깔끔하게 집도 좀 지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새 출발로. 바람으로 네. 예, 님과 함께 선정했습니다. 네, 노래 들을게요. 남진의 님과 함께. 1712님께서 초등학교 때 아빠가 술 한잔 드시고 줄줄이 사탕을 사가지고 오셔서 늘 부르시던 노래세요. 참 행복했어요. 네. 해주시고요. 3821님께서는 멋진 왕자님이시네요. 제가 5살 때 이 노래를 좋아했답니다 하셨어요. 네. 오보쟁이님께서 교수님 님과 함께는 몇 년도에 발매되었어요? 70년대 초반이에요. 71, 2년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아, 예. 그렇구나. 네. 정말 오래된 노래네요.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부르시던 노래인데,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튼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태클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선곡하신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먼저 오늘의 사연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5127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교수님,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 아니, 엄마가 옥수수를 따서 택배로 보내주셨는데요. 택배를 보낸 후에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하필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있을 때라 4일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옥수수가 다 상했지 뭐예요. 같이 넣어보낸 방울토마토가 터지면서 더 빨리 상했나 봐요. 엄청 고생하시면서 농사지어서 딸 먹으라고 보내신 걸 텐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잘 먹고 있다고 거짓말도 했어요. 이럴 때 앞집이나 위아랫집이나 좀 친했으면 가져다 먹으라고 했을 텐데 교수님 따뜻한 노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며칠 있고 서울에 와서 며칠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번은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 네. 그게 제가 여길 서울을 왔는데 그게 글로 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왔다고 택배가 왔다고 그 메시지가 오잖아요. 네. 정말 미치겠더라고. 이걸 그거 다 녹아서 버릴 거 아니에요. 네. 딴 것도 아니고 아이스크림이니까. 마침 그때 그 한 몇 시간 후에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네. 우리 밭 봐주시는 분께서 네. 마침 밭 보러 왔다고. 네. 그래서 잘 됐다고 그거 가져가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이런 거는 어머님이 열심히 그 몇 달 동안 키우신 작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딸 먹으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택배 꼭 싸갖고서 그러니까 보내셨는데 예쁜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죠. 또 아마도 내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보내줬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썩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근데 가슴이. 어머님한테 잘 먹고 있다고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고 좋죠. 맞아요. 근데
너무 그게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이 그 보내주셨다는 그 정만 받으면 된 거고 와. 그 마음만 알면 되지. 네. 그거야 뭐 꼭 안 먹어도 먹은 것 같잖아요. 네. 예, 다 알잖아요. 배부르고 우리가. 예. 맛도 아는데요, 사실. 그럼요. 옥수수 예. 맛이 어떤지.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 마음만 네. 간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텃밭 키우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뭐 키우세요? 거기 뭐 별거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죄송해서 말을 못해요. 딴 분이 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갖고 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네. 거기에 뭐 별거 다 있어요. 고추도 있고 여러 상추도 가지. 있고 뭐 배추도 있고 열무도 있고 근데 다 썩어갖고 버렸어요. 사실은 그 따서 아니 드셔야 먹었어야 되는데 네. 조금 있다 보니까 썩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아이고야. 고추나 이런 거는 지금 그대로 있고 네. 토마토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웃과 친하게 지내면 그렇죠. 집을 예. 비울 때 택배도 부탁할 수 있고 근데 서울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서울 생활의 문제가 맞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화해서 그것 좀 가져다 드세요라고 말을 못하죠. 네. 예. 이웃집과 좀 가까이 지낼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옛날에 뭐 반상회라고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네.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느 분이 좀 대표가 돼서 좀 이렇게 다 모아서 같이 차례도 한잔 하고 그래서 서로 한 달에 한 얼굴 번씩이라도. 그러면 좋은 게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반가워해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네. 그냥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차하다가 뭐 좀 조금만 저거 하면은 짜증내고 화내고. 근데 서로 친한 사이면 그럴 일들이 없거든요. 네. 네. 떡도 좀 돌리고 그럼요. 좀 다들 네. 이렇게 친하게 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찌님들도 택배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교수님 그럼 5127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준비해 그래서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머님의 그 마음만 알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아까 님과 함께를 불러주신 남진 씨의 노래를 하나 더 선곡을 해봤습니다. 예, 남진 씨가 부른 어머니.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남진의 어머니. 1712님께서요. 저는 시골에 사는데요. 저 외국 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 몇 명이 돌아가면서 저희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제 와. 지인 친구들이요. 대단하시네. 예. 지금도 고맙다 해주셨어요. 와, 진짜 멋진 친구들 두셨네요. 4090님, 갱상도 머시마님께서는요. 전 병원에 있을 때 택배가 와서 경비실에 보름 동안이나 늦게 보관한 적이 있네요. 경비 어르신분들이 친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셨어요. 해주셨고요. 1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아니 이런 일은 저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분이 저한테 꽃감을 보내주셨는데 네. 어느 분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이정선 네. 님께서 저한테 꽃감을 보내주셨는데 그 꽃감을 저도 한 보름인가 한 달 있다가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다 곰팡이가 났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참 안타까워한 네.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맞습니다.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요?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비슷한 내용을 주신 4409님과 8505님의 사연입니다. 먼저 4409님 사연이에요. 교수님, 저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일까요? 어제 날짜로 3개째 우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제는요,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우산 두고 나온 게 뒤늦게 생각나서 다시 가서 찾아왔고요. 아니, 잠시 쉬려고 들른 카페에서 또 두고 나와가지고 되돌아가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결국 버스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잃어버렸어요. 올 여름에 벌써 3개째 우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건망증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너무 한눈을 파는 게 문제일까요?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마음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노래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8505님은요. 지난 주말에 친구네 집들이를 갔어요. 새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지하철을 타고 반대 방향으로 30분을 가도록 모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집들이에는 1시간이나 지각을 했답니다. 어찌나 미안하던지 아마 친구도 듣고 있을 거예요. 친구야 미안해. 교수님 제 마음 담아서 노래 들려주세요. 네, 이게 뭐 건망증일 수도 있고 요즘에 네.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네. 요즘에 바닥에 그 교통 신호등이 보행 신호등이 들어오는 거 알죠? 오 몰랐어요. 아 몰라요? 네. 왜 그걸 모르시지? 바닥에다가 요즘엔 그 신호등을 해놓은 데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맨날 전부 다 스마트폰을 밑에를 보고 있으니까 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보니까 신호등이 파란불이 껌뻑 튀고 있으니까 뛰어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네. 어느 경찰분 한 분이 거기에서 생각하셔서 그거를 아이디어를 하셔갖고 그 밑에 그거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처럼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보면 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네.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네. 저도 그래요. 다 맞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네. 예. 치매 절대 아니니까요. 그럼요. 병원 안 그 가셔도 될 것 정도는 괜찮죠.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스마트폰이나 지갑이 아닌 정말 그냥 단순한 우산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지갑 잃어버리면 얼마나 고생이고 재발급하는 것도 일이고 교수님께서도 많이 잃어버리시나요? 저는 뭐 잃어버린 천재입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저는 어느 날 진짜 주유소에서만 3번 잃어버렸거든요. 이제는 3번 잃어버리고 그 습관을 버렸는데,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버릇을 버렸는데, 그 셀프 주유소를 저는 이용을 네. 해요. 셀프 주유소를 이용을 할 때 그 카드 지갑을 전 자주 네. 들고 다녀요. 작은 거. 빼서 결제를 하고, 차 뭐라고 네, 하지? 본네트. 차 본네트 위? 네, 차 위에 네. 딱 올려놓고 기름을 넣고, 네. 빼고, 지갑을 안 챙기고. 그래서 이게 다니다 보면요. 차 본네트 위에다가 커피 올려놓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요. 네. 저.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네, 그거는 뭐 네.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한 같아요. 번은 지갑이 운전하는데 앞으로 슬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고요. 한 번은 뒤로 넘어갔나 봐요. 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우산을 절대 좋은 거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네. 예, 맨날 나가면 어차피 두고 올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연한 건데요. 뭘 그러세요. 네. 네. 진짜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한눈 팔다가 내릴 곳에 못 내리는 경우는 정말 다반사일 거고요. 스마트폰이 편리한 점도 많지만 부작용도 참 많고. 제 친구도요. 그저께 일인가 어제 일인가 판교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네 이러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계속 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반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찌님들도 이런 경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러면 4409님과 8505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두 분이라서 두 곡 골랐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이걸 틀어드리는 노래인데 이 프로에서 네. 건망증은 내 친구 신기행 씨 노래하고 네. 그다음에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서유석 씨 노래 두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올게요. 1712님께서요. 저는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이 삿대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려서 보았더니 자동차 지붕 위에 제 가방이 올라가 있었어요. 세상에 알려주신 분이 고마워요. 저와 똑같으시네요. 마리오 델 모나코님께서도 지하철 타고 목적지를 정확히 내리려는데 여자애들이 단체로 입구를 막아서 못 나간 적이 있었어요. 비켜달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아이고 밀고 나갈 수도 없고 속상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먼저 조금 미리미리 가서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움직인대요.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가 선 다음에 항상 네. 일어나서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급해서 그럴 거예요. 네. 사람들이 좀 급하잖아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좀 어릴 때는 소심해가지고 내린다는 말도 못하고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요즘에는 저 내릴게요. 그럼요. 자신 있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과감해지죠. 네, 오보쟁이님께서는 우산을 잃어버리면 유시물센터로 가야 되나요? 지하철에서 우산을 두고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주셨는데 먼저 전화를 하신 다음에 근데요, 저 분실물센터로 요즘에는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보시면 네. 병원이고 있나요? 뭐 이런 데 가잖아요. 네. 우산이 항상 뭐 10몇 개씩 있어요. 아. 그 다 두고 가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봐서 내 거랑 비슷한 거 하나 들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하고, 아니, 간호사들한테 얘기하고, 이거 얼마나 오래된 네. 겁니까? 이거 한 2달 된 겁니다. 그럼 그냥 들고 가시면 네. 돼요. 저도 어차피 잊어버리고 네. 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 올 때 분명히 쓰고 들어왔는데 비가 안 오면 그냥 가거든요. 네. 예. 저는 그저께 신용카드를 잊어버렸거든요. 사실 잊어버린지 몰랐어요. 근데 저 집 공동 현관문에 이렇게 신용카드가 제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떨어뜨렸나 봐요. 내 카드가 왜 여기 있지? 이랬는데 요새는 좀 잘 그렇게 안 주워 가시고 요즘 많이 찾아올까 봐. 찾아주세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어떠셨어요, 오늘? 좋죠. 항상 좋죠. 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네, 모습으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 네. 곡으로 네. 한 곡을 더 들려드리고 네. 그래서 이 오늘 세 분들 모두에게 들으시라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그 사람이 정말 고귀한 선물이다 와. 생각하고 제가 만든 곡 중에 네. 고귀한 선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좋은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끝곡 장은아의 고귀한 선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찌니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여러분들 기다릴게요. 스윗송 스윗나